이제 나와요? 우리 세종시청 이거 옮겨야 되겠어요. 기자실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인터넷도 안 돼요? 큰일 났네요. 네? 너무 좁아가지고 이 세종시청 청사를 설계한 게 2011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불과 한 14년 전인데 이렇게 좁아 터져서 우리 공무원들마저도 수용을 못하고 외부 사무실 임대해서 쓸 정도로 그때 10년 전에 안목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세종청사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 좁아진 것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시각이 불과 10여 년 지나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나. 그리고 그때는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불과 한 10여 년 지나면 정말 그때는 너무 작은 생각, 좁은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뭐를 자꾸 보면 되풀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뭐 기자회견이 아니고 편안한 기자 간담회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여러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토요일 날 꼭 우리 직원들이 꼭 일정을 잡아서 꼭 토요일 날 떠나는 걸로 해서 일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휴일을 이용해서 해외 출장을 가서 일을 보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토요일 날 새벽에 일본하고 베트남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출장 가서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고 올 것인가라는 보고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대선을 6월 3일날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대권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으로 차기 정부 또는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종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차기 대권 후보자들한테 주자들한테 건의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초미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행정 수도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충청권의 브랜드 비전이라고 할까요?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 오늘 간담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12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된 일본, 베트남 해외 순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의 천년 수도라고 하는 교토, 경도죠. 교토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를 각각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알리고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산업과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우선 일본 출장은 그간 꾸준한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온 일정입니다. 일본 교토부와는 지난 2023년부터 교류의 물꼬를 트고 스마트 시티와 박물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교토부로부터 스마트 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제안받아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교토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는 아시겠지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은 자치단체가 우리는 광역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17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47개가 있습니다. 47곳 중에 도부현이라고 해서 첫 번째 도는 북해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는 분경도입니다. 거기는 이제 도지할 때 수도할 때 도자를 써요. 그리고 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토부, 그리고 또 하나는 오사카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개는 전부 다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시도와 해당되는 건데 특별한 지위를 주었기 때문에 교토부라고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 일정 중에 13일에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기술 혁신을 주제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정원 관광 도시로 이 보양과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시장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제가 제2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오사카 박람회에 참가해서 거기에 축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시를 방문해서 주로 수도 하노이 시장과 면담을 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아까 교토부나 그쪽에서도 그 지사들하고 다 만나고 있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만 우리 하노이시에서는 경제산업, 한국어 인재 교류, 문화관광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하노이시에 방문해서 주된 활동 중에 하나는 제12회 도시문화 융합 컨퍼런스 CICON이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그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설 주제는 자연과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 우리 시의 도시 철학과 비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고요.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 세종시의 한국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지방 정부와 교류 기반을 공고히 위해 추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들과 전략적 교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수도급들 도시와 함께 향후 광역 단위의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DC 시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행정 수도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로서는 다른 국가의 수도급 도시와 교류 협력을 더욱더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총력적인 대통령 선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의 대선 공약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선관위 사무처장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번 대선 선거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대선이 차질 없이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원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신속한 선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 왕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 주요 현황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이자
어쩌면 우리 세종시로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사회적 협의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그리고 저출생 문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삼각 파도 속에 휩쓸려서 국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제까지의 방식이나 사고로는 경험하지도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봅니다. 37년 된 현재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으며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원제 국회 방안을 감안하여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국가수도로서 상원의회를 설치하여 국방, 외교, 통일 등 대외적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하원의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내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안이 됐든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대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할 것입니다. 또 세종사랑 시민운동 본부는 물론 여야를 떠나 세종시의 모든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라는 정치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만으로 아까 삼각파도라고 말씀주셨던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곧 일자리와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이 시대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명문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16개 국책연구기관, 오송바이오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상호 협력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충청권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를 국가전력 차원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서 공급된다면 수도권의 기업이 비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이전이 확산될 수 있어서 지방소멸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포용 국가로 점차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대응책으로 국립 글로벌 한글문화단지를 세종시에 조성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한 한국어
문화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인력 공급이 어려워질 거로 우려되고 있는 중소기업, 농업, 요양기관 등의 양질의 해외 자원을 지원하는 인력 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우수 인력 양성 전담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을 국제적 산업 기능 인력 양성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이러한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세종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대전의 과학수도, 충남의 전자산업과 스마트 농업, 충북의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다 함께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권 또 세종시 행정 수도의 아젠다 이외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해서 세종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가 차기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동 국가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수도의 자족기능을 늘리기 위한 교통, 경제, 문화, 생활 등 전략사업 중심의 공약 건의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공약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곧바로 각 정당에 전달하고 세종 시민의 요구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일본, 베트남 해외 출장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한글 문화 도시로서 민족 최대의 발명품인 한글을 활용해 해외 도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본립도생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체계적인 대선 대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토 균형 발전을 염원해온 국민의 바람인 행정수도 세종을 꽃피우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간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작전 시간입니다. 네. 예, 저 프레시안 김미중.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뭐 세종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열망하는 것이고요.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앙당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대학 이전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여기 거짓돌이 뭐냐면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정원에 있는 고려대가 세종으로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별도로 뭐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정원을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3,000명을 떼가지고 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어떤 중앙당 차원에서 강정 차원에서 협의가 마무리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 대책, 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 세종간 1시간 내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고속철도가 현재 지금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서대전으로 내려가는 이 호남선을 천안에서 세종을 거쳐서 바로 서대전 연결하는 직선화가 필요합니다. 기역자로 꺾이는 걸 직선으로 만들어야만 빨리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정부하고 상의하신 게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을 정당과 협의했느냐? 협의 이전에 제가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서 대통령실 이전해야 된다는 건의는 수없이 드렸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해서 용역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와 정당 쪽에서도 기본 계획 정도는 추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적에는 그런 기본 계획을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행정적인 절차고요. 행정적인 절차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할 때, 그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대통령의 대선을 맞이한 의지를 이런 데 반영해달라고 건의한다, 이런 말씀을. 대학 이전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이전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 그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완화 정책, 또 수도권 규제 정책, 학교 세우는 것도 규제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1, 20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가속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저만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기업인이나 또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 양질의 일자리와 명문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이상 어떻게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인재라든가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와 명문 대학이 수도권에 온전히 지켜지고 있고 지방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이상 인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기업이나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대기업이나 유수한 기업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 해서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방이라 해서 사회간접자본 SOC가 이제는 많이 완비가 됐고, 오히려 부집값이나 교통 문제가 지방이 더 훨씬 더 싸고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선뜻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에 갔을 때 인력을 그 인재로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주권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해야 하고, 그 양질의 대기업에 양질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학교가 함께 와야 되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수도권 문제라든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강구돼야 할 일이지, 기존 방식으로 기존의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정원 문제가 교육부에서 협의가 되고 또는 각 대학에서 반대를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싫어서 안 오고, 이런 선상에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삼각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정말 성장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정말 위험한 말하자면 엄중한 그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점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전히 육아수당 두고 여전히 보육기관 설치한다는 약속으로, 그것도 재정의 한계 속에서 얼마나 더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겠습니까? 초고령화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지방 소멸 같이 연결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1, 20년 계속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보았지만 큰 효과 못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감하게 저는 충청권에는 지금 그 싱크탱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경제기관 16개가 있고 카이스트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든가 수도권의 명문 대학을 충청권에 입시시켜서 그런 대학 간에 또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말 전략적인 우수 인재를 양성시켜서 공급해주는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고서 어떻게 충청권과 비수도권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뭐 서울대 이전하자고. 그거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니냐.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냐. 아무 말 되지 않으시냐. 이렇게 비난하신 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세종시장으로서의 깊은 고민 속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우리의 국가 전략적 어떤 전공에 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그런 분야를 단계적으로 옮겨서라도 카이스트와 또 그런 유수한 명문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과 대덕 연구단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세계적인 거대한 싱크탱크를 충청권에 마련해야만 그래야 인재의 이동이 있고 기업의 이동이 있고 지방 소멸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 기차 철도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KTX 예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CTX로 민자 철도 문제가 지금 깊숙하게 논의되고 있고 올해 아마 6월쯤 될까 싶은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비 타당성 문제가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CTX의 개념은 바로 서울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정부 중앙청사를 거쳐서 대전까지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충북의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철도로서 연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차 운행은 KTX 열차가 아닌 보다 개량된 새로운 신종 열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발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서울에서 적어도 중앙청사까지 약 6, 70분 내에 왕래가 할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을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완성이 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사회 기반 시설은 다 갖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청주 세종간의 고속도로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서울과 중앙청사 대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CTX가 완공이 된다면 세종시가 중부권의 허브 내지는 비수도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SOC로서 확실히 갖춰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AI 시대를 담당할 수 있는 초국가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는 싱크탱크를 여기저기 산지할 게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터, R&D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그리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TJB 이수복 기자님. TJB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오늘 원래 오전 7시에 세종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금 뭐 세종을 비롯해서 대전, 뭐 충남, 충북 우리 시도지사분들이 모여가지고 조찬 모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당초 알려진 대로는 대선 후보를 추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찬 모임을 7시에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갖기로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딱히 우리 사계 시도지사가 이거다라는 주제를 정한 거는 저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엄중한 시기에 사계 시도지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할 것이냐라는 것을 폭넓게 논의해보자,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자꾸 뭔가 이상하게 무슨 대선 후보 출마 뭐 그런 식의 모임이 아니냐 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대선 후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차 모임을 갖는 걸로 통보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도지사들하고 그런 내용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이 시기에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각 시도지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늘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표하는 걸로 하고 그 민감한 시기에 예민하게 시도지사들이 모이는 것은 취소하자. 그렇게 해서 어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 대전 MBC 김윤희 기자. 네,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그 아까 대통령실의 세종의 완전 이전을 대선 공약화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세종시로 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나 이런 것들이 최근 좀 읽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논리에 대비해서 세종시가 어떻게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이렇게 관철을 시킬 수 있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는 좀 약간 불편하실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상 계엄이나 탄핵 정부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보이시는 행보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기존에 내신 그 입장문을 이제 말고 추가적인 입장을 좀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대통령실 공약화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청와대로 갈 것이냐, 또 용산에 있을 것이냐, 또 세종시로 어차피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올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 해서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차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는 분이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해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대적 방향으로 볼 때 그러면 서울에 계속 대통령실을 두고 국회의사당은 17개 상임위원 중에서 11개가 국회로 세종시로 와지는데 또 행정수도라는 것이 우리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염원이라고 할 때 대통령실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논리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짓기까지 용산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집무실 자체도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세종시의 중앙동에 둘 것이냐 과천에 둘 것이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대로 관련 기관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집무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수도가 어디냐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분원은 오기로 돼 있고 대통령 제2집무실 행정수도로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무실을 어디다 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의 기능을 하는 도시가 어디냐라는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반대이 만장일치가 오히려 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대국적인 견제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옳은 거냐는 것은 뭐 그런 우리가 그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이거 비상계엄 탄핵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잘 물어주셨어요. 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 뒤에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그럼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분명히 탄핵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13명의 합의문에 계엄에 대한 것은 잘못됐지만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뜻이 거기에 없이 서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뜻은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국민의힘의 시도지사들은 전부 다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왜 탄핵을 반대했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법적 절차에 어떻든 간에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건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르지는 않다고 보았고 또 그렇게 탄핵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국정 혼란이나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게 옳은 선례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계엄 자체가 잘했다고 얘기한 바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탄핵은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어요. 발표로. 헌법기관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장으로서 우리 헌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불복하거나 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존중한다고 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자 계엄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심과 2심과 달랐다 해서 그럼 1심과 2심에 판결을 내린 판사는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절차도 있고 다양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되면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최종 결정과 다른 세상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야말로 반민주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잘해 주세요. 네, 연합뉴스 한준국 기자. 네, 연합뉴스의 한중구 기자입니다. 방금 질문드린 거하고 조금 맥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 맞춰서 여야 후보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류의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그렇게 해왔고요. 또 최근에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이 했다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대선이나 총선을 통해서 그 경험해본 것에 따르면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 정당이나 곧 이제 출마 선언할 대선 후보들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뭐 당부하거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시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뭐 전통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가 어떤 건의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세종시장으로서 역할도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한테 대통령이 되실 분이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종시장이 섭섭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말하자면 섭섭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준 기자님. 예, 매일일보의 이현준 기자입니다. 일본과 출장을 가시는 것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볼 거는 충청권 광역연합으로 해서 충청 메가시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좀 말이 나오는데
대전과 세종이 연합해서 이제 대전시하고 충남이 연합해서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광역연합은 세종과 충북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충청의 광역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선것 같습니다. 충청연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광역도시로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큰 도시하고 경쟁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거 아닌가. 충청권 광역의 뜻은 말이죠. 그런 뜻에서 두 도시가 우선 연합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계엄이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부정선거도 가장 하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은 공정선거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보다 더 나가서 계엄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부정선거를 선관위에 강력히 어떤 목소리를 내셔서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그 선거에 부정이 없는 제도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강력히 시장님으로서 제기를 하신 게 어떤가, 이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여쭤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이네요. 우선 충청권 광역연합 문제와 대전 충남의 통합 문제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과 통합은 다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하고 충남이 현재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도 없어지고 충남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새로운 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충남 대전이 됐든 대전 충남이 됐든 특별자치시가 됐든 뭐 그렇게 특별자치시가 됐든 뭐 그런 명칭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도 없어지고 충남도도 없어지고 새로운 제3의 아주 확장된 그런 그 자치단체가 생기는 걸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광역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치단체로서의 각자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같이 협력할 걸 협력하고 같이 도모할 걸 도모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의 입장은 대전과 충남과의 행정구역 통합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세종시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역사적 영원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세종시가 없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는 그 말하자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우리 지역 원주민들이라든가 하시는분들이 희생을 했고 투쟁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기업 도시나 뭐가 있었습니다만은 원한을 지켜서 만들어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뿌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없애고 통합을 한다. 이거는 저는 그 원주민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는 제가 찬성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은 얘기가 달라요. 충북은 충북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충남은 충북대로, 세종대로 각자의 도시의 정체성과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 현대적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CTX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야말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거든요. 그 서울에서 세종, 충북,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같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은 광역연합에서 해야 할 좋은 일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만 똑 찍어서 관광할 게 아니라 관광 벨트를 유지해서 그렇게 해서 충청 그 4개 시도가 서로 관광 발전을 이룬다는 거 매우 좋은 일이고요. 아까 제가 메가 싱크탱크라는 말을 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있어요. 충북에는 바이오 연구 인력이 있고 충남에는 말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것이 있고 또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 같은 것이 있고 대전에는 세종에는 싱크탱크가 16개나 있고요. 그런 연구기관 내지는 R&D 기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은 뭐 세종시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4개 시도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광역연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진 바도 없고 의심과 의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실체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 선관위 사무처장이 저희 방을 방문해서 이번에 공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100% 그 이상 지원을 해주겠고 혹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불신이 있다면 그것을 선관위 차원에서 불신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거 방법으로 개선을 하거나 개편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한 말씀이고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컬 타임즈 최문갑 기자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행정수도 관련 내용이 정말 그 짧지만 여기에 구구절절 정말 그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보는데 저도 지방공권 행정수도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절반가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지라는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참 그걸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또 언론에 원래인이나 한 사람들 분노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제 앞에서 질문이 있었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4개 여기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장들을 또 앞장세도 있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시민 또 언론까지도 어떤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이론적인 뒷받침 그래서 뭐 찬반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찬성하는 그 논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설득력 또 시민과 언론 이런 어떤 것들 전체적인 것을 조직화하고 전략으로 짜는 게 그나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전략을 우선 뭐 가장 급한 일이 사실은 여기 4개 시도지사가 그런 전략을 짜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미팅에서 뭐 못했다고 보면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직화와 전략화 이 계획을 빨리 짜야 될 텐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그 일정이랄까 이런 그 절박감을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나타내서 그 어떤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수도뿐만이 아니고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과 포함돼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담을 만한 정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건 한 건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세종시 전체의 그런 정책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들이 좀 확정된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함께 전달을 해서 제가 직접 전달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약 과제라든가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에 관한 것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자기 정부가 추진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시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파라의 박은주. 예, 박은주 기자입니다. 저기 잠시 전에요. 기자회견 시작한 이후에 김종민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세종 직무의 경우 대통령이 세종 직무의 경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 집무하면 되고 서울 직무의 경우는 청와대 여민관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사용했던 금융연수원 건물로 활용하면 위헌 논란은 없다. 이는 경호, 방호, 보안 부분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깊이 검토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두 분의 국회의원과 각 당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은 정말 다음 이 대통령 선거 때 이게 공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 시장님, 최민호 시장님도 의지도 강력하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만나서 공통적으로 이런 대안들도 내놓았으니 만나서 공통적으로 좀 기자를 해결한다든가
당은 다르잖아요. 당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합심한다 하는 모습을 한 번 정도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립니다. 그거야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지금 김정민 의원께서 뭐 저 직접 못 봤습니다만 뭐 과천이다 중앙동이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약속한다 해서 지금 당장 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의 과도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을 활용하면 된다. 그거야. 예. 그거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 중앙동에서 해도 되고 뭐 과천에서 하든지 청와대에서 하는 영빈관을 쓰고 하는 그런 대안은 별도로 치고라도 저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이 어차피 장례적으로 지어진다고 한다면 과도기적 기간에서도 우리 세종시에서 그 집무실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서 근무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세종시 중앙동에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서 한 것은 지난 벌써 2년 전에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거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에 건립을 할 거냐 말 거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집무실을 짓는 거는 별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는 이곳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김정민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로서야 찬동할 일이죠. 그러나 뭐 실무적으로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저로서는 중앙동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검토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이게 한두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방송 이병주 국장. 세종방송 이병주입니다. 두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지금 부시장님하고 기조시장님이 계신데요.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그 시장의 대규모 행사라든지 또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뭐 이런 주정이 필요한 사업들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개헌 필요성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선 기간 중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거나 말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 선관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그 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를 어느 규모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선거직에 있는 시장의 문제예요.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귀결되는 거지 행정부 시장이 나간다든가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하나하나의 작은 행사도 선거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면밀히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행사나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헌의 시기는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개월에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헌을 그러면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요것만 딱 하자라고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포인트로 행정수도 개헌만 하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그리고 충분한 절차를 갖고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항은 제가 굳이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굳이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 이것만은 저희 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피치 김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치 김희연씨 기자인데요.
제가 앞전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기자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을 하신다면 시장님이 이전에 탄핵을 반대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과 등의 책임을 정확하게 지시고 가시는 게,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사회랑 그 야당의 얘기를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게 바로 협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사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오히려 시장님을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생각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또 꽃인 거예요. 그럼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것으로 다 끝난 얘기지. 최종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존중한다 그러면 끝난 것이지, 거기에 부과해서 무슨 사과를 또 해야 되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어떤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사과가 돼야 됩니까? 어떤 결론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하신 발언들이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과를 아니 그거 왜?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와 다른 생각이라든가 결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론과 다른 심판을 한 말하자면 판사들이 있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에서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사과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결론에 존중을 한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